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메스다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신노트 고등수학 하 5단원에 있는 함수단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21번부터 오늘은 끝까지 다 할 거예요. 133번까지. 네, 자, 그래서 풀이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번입니다. 지금 현재 정의역이 이렇게 제한되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무리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무리함수의 형태를 보니까 x의 개수도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출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앞에도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출발점이 마이너스 4, 뒤에 5가 있으니까 5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거고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 자체가 현재 마이너스 4인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자, 정의역 자체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이너스 3부터 5까지만 그리시면 되는 거겠고, 자, 여기서 최소값이려면은 그렇죠. 마이너스 3일 때가 x값이 가장 작을 때가 그때가 y값도 가장 작겠죠. 자, 하셔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만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y는 루트 1이니까 그냥 1 하셔서 1 더하기 5, 즉 6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 번만 개념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들 무리함수 자체는 y는 a 루트 b x-c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우선은 출발점을 알려주는 건 여기 있는 c와 d입니다. 자, 이때 점 C, D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이랑,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A가 만약에 양수라면은 그때는 함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A가 음수면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 뒤에 X의 개수가 이제 플러스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그리고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5, 3x 플러스 6, 그리고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묶어서 x 더하기 2 플러스 5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출발점을 먼저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x 더하기 2랑 5가 있으니까 출발점 자체는 마이너스 2, 5에서 출발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호를 확인해 보시면 우선은 루트 앞에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일 거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따라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무리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빠르게 잘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도 가볼게요. 자, 지금 122번인데 이 녀석이 현재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함수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지금 딱히 정의역이 뭔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실수 전체를 범위로 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함수다 보니까는 무리함수는 좀 특별했죠. 자, 무리함수는 이 내용물이 0 이상이기만 한 곳이 바로 정의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2x 플러스 a가 0 이상이 되게끔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2x 플러스 a, 자, 출발점을 좀 설정해 봐야 되는데, 자, 2x 플러스 a가 0이 되게끔 하는 x값이 바로 출발 지점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게 되겠고, 자, 다음에 y값은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7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동하게 될 텐데, 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텐데, 지금 보시면 루트 앞에도 양수, 그리고 x 앞의 개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위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a, 7이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를 그리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출발한 지점일 때가 가장 y값도 작겠죠. 자, 그러므로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 그때의 최소값이 m이었던 거다. 자,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a가 마이너스 2였던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은 4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m의 값은 7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y좌표가 7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a와 m을 더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1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123번인데요. 123번에는 이제 무리함수가 나와 있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제1사분면에서 만났으면 좋겠답니다. 자, 그런 k의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여기 있는 무리함수는 그릴 수 있을 테니까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를 갖다가 조금 제가 익숙한 형태로 좀 만들어 보면은 y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좀 잘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마이너스 1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출발점 자체가 여기 1이랑 x 마이너스 1이랑 5를 보면서 출발점은 1,5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호 확인해 보시면요, x 개수가 음수니까 왼쪽, 그 다음에 루트 앞에도 음수니까 아래쪽에서 아래쪽이면서 아래 왼쪽 아래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래서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 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1,5를 좀 정확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좌표평면까지 해서, 좌표평면상에서 1,5가 대충 여기 있었다고 치고, 자, 함수도 다시 쭉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인 거니까, 자, 이 직선이 이제 k의 값에 따라서 이제 k가 y절편이다 보니까 k의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안 만나다가 자, 요 순간 직선이 1,5를 지나는 순간부터는 만나게 될 거고요. k 값이 줄어들수록 만나다가 자, 이 순간부터는 만나기는 하지만 1사분면의 교점이 없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직선 한쪽에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가 0일 때 y절편이 이제 뭐냐를 살펴보시게 되면 x에다가 0 집어넣으시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되니까 y절편이 3이었었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직선은 y절편이 k인 건데, 자, k가 3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k가 3이면 안 되는 거고 k가 3보다는 커야 되니까 일단 4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얘가 직선이 올라가다 보서 1,5를 지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자, 그때 k 값은 얼마일까?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에서요, 자, 1,5를 지난다고 하면은 5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이니까 따라서 k의 값은 6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k가 4부터 시작해서 정수만 따지면 4, 5, 6이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k의 값은 4, 5, 6이 되겠고요. 이걸 다 합해 주시게 되면은 정답은 3번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엔 124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24번의 문제부터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좌표평면에서 이제 실수 a에 대해 곡선 다음이 자, 2점 얘를 이은 선분과 만나기 위한 a의 최대값을 갖다가 라지 m 그리고 최소값을 갖다가 스몰 m이라고 하겠다. 자, 그랬을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걸 보시면은 우선은 저 무리함수 자체는 출발 지점이 마이너스 a,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호를 확인했을 때 오른쪽 위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a의 값이 이제 a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결국 바뀌게 되는 건 y좌표는 안 바뀝니다. 자, 이런 변화도 잘 보셔야 되는데 a가 바뀔 때마다 y좌표는 딱히 바뀌지는 않고요. 그냥 여기 있는 녀석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밖에 없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는 2,3이랑 그리고 3,2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자면 2,3이 있고 다음에 이 어딘가엔 3,2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 설명을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리함수도 좀 길게 그려주고, 자, 그러면 a 값이 뭐냐에 따라서 파란색 선분이랑 저 검은색 선분이랑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만날 때도 있는 법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a 값에 따라서 최대 여기까지 3,2를 지날 때랑 2,3을 지날 때가 각각 가장 극단적인 값이 될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저는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네, 2,3을 지날 때랑 그리고 3,2를 지날 때만. 자,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저 무리함수가 2,3을 지난다면 자, 대입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3 대입하면 3은 루트 2 플러스 a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이 9여야만 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7이 될 겁니다. 이때 a 값은 7. 자, 다음에 이번에는 3,2를 지나야 하니까
3,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요, 자 2는 루트 3 플러스 a가 되면서 a의 값은 1이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 그리고 가장 큰 값은 7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둘을 더해주시면 정답 5번 8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1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5번에는 다음 무리함수가 있는데 y는 x라는 직선이랑 만나는 한 점의 x좌표가 2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친절하게 이 무리함수랑 이 직선이랑 만나서 생긴 이 점이 2라는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이 무리함수가 이번에는 y는 x랑 접하고 있더라. 그랬을 때 요 a랑 b를 찾아서 곱해봐라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쨌든 여기 x가 2일 때 y는 x의 점이기도 하니까 y좌표도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점도 결국 2,2였던 건데, 자 이 2,2를 갖다가 여기 있는 y는 루트 ax에다가 대입할게요. 뭐 성립할 테니까. 자 그러면 2는 루트 2a가 되면서 요 안에 있는 값이 4가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a가 2인 건 일단 찾았고 여기도 2를 써놓자. 자 그 후에는 y는 x랑 이 무리함수가 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접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나는 요거 둘을 연립해가지고 우선 y는 x랑 그리고 y는 루트 2x 플러스 b를 연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루트 2x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교점이 한 개라는 건 얘네들이 실근이 한 개라는 소리겠죠. 자 양변 제곱하시면요, x제곱은 2x 플러스 b가 되겠고,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는 0이 되면서, 자 이거 실근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짝수 판별식 하시게 되면은 1 그리고 플러스 b가 0이 되면서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a의 값이랑 b의 값을 곱해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즉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126번입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f 인버스 7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f 인버스 7은 별이라고 두시게 되면은 f 별의 값은 7이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f 별이라는 녀석은 루트 별 마이너스 2 더하기 2가 됐으니까, 따라서 루트 별 마이너스 2의 값은 5였어야 했고, 자 그럼 안에 있는 애가 25였어야 했을 테니까 굳이 그래서 별의 값은 27이 되겠네요. 자 27이 결국 인버스의 값이었다라는 거. 정답 27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127번인데요. 무리함수가 나와 있고, 자, f 인버스 10은 3입니다. 자, f 인버스 10은 3일 때 상수 a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그럼 이 말은 번역해 보시면은 f3의 값이 10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10 나온다 하셔서, 자, 10은 자, x에다 3 집어넣으시면 2로 나오게 되겠죠? 2a 플러스 2가 되면서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될 겁니다. 자, 간단하게 계산이 되니까 이건 이렇게 4번이라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128번인데 지금 fx의 역함수를 갖다가 gx라 하겠는데, 자, 문자가 두 개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조건도 두 개 필요한데 딱 친절하게 나와줬죠. 자, 그렇게 나왔을 때 a와 b의 합을 구해달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건 두 가지를 하시면 되죠. 아까 했던 대로 역함수를 g라고 하자. 자, 그럼 일단은 하나 쓸 수 있는 건 f2는 3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5의 값은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F를 합성하시게 되면은 G랑 F는 역함수 관계니까 사라지면서, 자, 결과적으로 F10의 값이 5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F에다 2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거 하나, 또 10 집어넣으시면요, 루트 10a 더하기 b가 5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하셔서 2a 더하기 b가 9, 또 10a 더하기 b가 25라는 거. 자, 아래에서 뭐죠? 10a, 여기 10a인데 10a. 자,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주시게 되면요, 여기는 8a는 16 되면서 따라서 a의 값은 2가 나오게 되겠고, 자, a가 2게 되면은 여기다 대입하셔서 b의 값은 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뭘 구하래? a랑 b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하시면 1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 129번입니다. 지금 무리함수 나와 있고 gx가 2 이상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더라. 그랬을 때 g3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G3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저라면은 양변에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영어 양변에다가 f를 합성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f와 f 인버스가 서로 이렇게 항등함수가 돼버리면서 사라지게 되겠고, 결과적으로 gx가 f2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G3 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G3의 값은 f6 과 똑같아지겠고, 그럼 F6만 대리로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루트 6 대입하셔서 18-12, 즉 요게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양변 합성하려고만 하시면 됐다라는 거. 자, 됐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130번입니다. 자, 무리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 무리함수가 여기 문제 보시면은 마이너스 4,1에서 출발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fx가 루트 x의 개수는 나와 있으니까 x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4인 거고요, b의 값은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fx의 그래프랑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쨌든 교점이 p, q더라. 그랬을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야, 근데 봐봐, f랑 그 역함수는 어쨌든 교점이 있겠지만, 자, 그렇다고 f랑 f 인버스를 각각 구한 다음에 꼭 는을 해야 돼? 그래서 교점 구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f랑 f 인버스는 어쨌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그 교점은 무조건 y는 x 선상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f 인버스를 따로 구하지 말고, 이식 굳이 구하지 말고 그냥 f랑 그리고 y는 x와의 교점만 찾아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fx랑 그리고 y는 x를 연립하겠습니다. 자,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x는 루트 x 플러스 4 더하기 1이 되겠고, 자, 1 건너 오셔서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다. 양변 제곱하시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x 더하기 4가 되면서, 자, 넘어오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교점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교점은 요거 x 값 구하려고 해보시면 인수분해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해 공식 쓰셔야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9 플러스 12가 되면서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서는 x 값이 2분의 3 플러스 루트 21을 써야 돼요? 아니면 마이너스 21을 써야 돼요? 자, 그거는 플러스를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왜 플러스를 써야 되는지 이거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의외로 이걸 좀 의외로가 아니라 이게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서, 이게 실제로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fx가 있는데, 자,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렇게만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서 무슨 테크닉을 했느냐, 바로 양변 제곱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양변 제곱하고, 이게 또 우리가 fx라는 녀석이 사실 치역이 1 이상인 것만 다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1 이하인 건 다루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x가 y는 x랑 이렇게 y는 x라는 선을 긋게 되었을 때 여기가 y는 1인 거고, 자,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서 이게 사실상 뭐랑 뭐를 연립한 게 돼버렸냐면, 여기 있는 나머지 여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예로 해보자.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 아랫부분은 고려해선 안 되는데 얘까지 고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나오게 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21,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1이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커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치역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정의역과 치역을. 자, 그래서 치역 자체가 1보다 커야 하는데 지금 y는 x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x 값이 곧 y 값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1은 어차피 1보다 작을 거라 가지고 계산해보시면 실제로 1보다 작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인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위에 있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21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자,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21, 콤마 2분의 3 플러스 루트 21이었던 거고요. 앞에 있는 애가 P, 얘가 Q였던 겁니다.
자, 그 둘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결과적으로 3 플러스 루트 2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되셨고 다음에 13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1번에 보시면요, 지금 현재 x가 2 이상인 곳에서 정의된 두 함수가 f랑 g가 있다. 자, 근데 이 두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겠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얘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직하게 정석적으로 푼다고 하면 어떻게 푸느냐, 사람들이 fx랑 gx랑 두 점에서 만난다네. 아, 그럼 얘 둘이 는이라고 했을 때 요거 방정식 실근이 두 개 나오겠구나 하셔가지고 그 실근 두 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물론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풀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루트 x-2 더하기 2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되겠고, 2 이렇게 없애주고 나면은 여기가 4가 되면서 우변이 결국 x-2의 전체 제곱, 좌변은 루트 x-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제곱해 주시면 x-2는 여기 우변은 x-2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 x-2 쪽으로 넘겨온 다음에 x-2의 4제곱 마이너스 x-2다 보니까 이거 일단 x-2로 묶어주시면 여기가 x-2의 세제곱 마이너스 1는 0이다가 나오게 되겠고, 이거 적절히 이제 또 나머지 또 여기도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근이 x가 2인 거 하나, 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사실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앞에 있는 것만 해봐.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일단 빼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x-3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수로 x-3을 가지게 되면서 x가 3인 것도 있더라. 자, 실근 난 두 개만 필요했는데 마침 실근 두 개가 다 나왔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는 두 교점 중에 하나는 x좌표가 2였던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x좌표가 3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거리 공식 하려고 x좌표 차이는 1이겠고, 자, y좌표는 각각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자, x에다가 2 어디다 대입할래? 여기다 대입하자. 2 대입하시면은 여기는 2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3을 또 fx에다 대입하면은 여기는 3, 또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세로 높이도 1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자,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무리함수를 하다 보면 항상 잘 나오는 키워드가 역함수거든요. 자, 그리고 이 둘이 나왔으면은 혹여나 저 둘이 역함수 관계는 아닌지를 한번 따져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얘가 3점짜리라서 그래요. 3점짜리다 보니까 쉽게 풀으라고 낸 문제여서 그런 힌트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gx 함수를 갖다가 fx라고 해볼까? 자, fx 함수를 갖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역함수를 구할 건데요. 그러면 y는 x로, 그 다음에 x는 y로 바꾼 다음에, 자, 식을 변형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선 2 넘어가가지고 여기가 x-2가 되겠고, 양변 제곱하시면요,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우변은 y-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가 넘어가게 되면은, 자, 역함수가 결국 얘 gx잖아. 되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나는 알게 된 게, fx랑 gx랑 서로 역함수 관계네. 그럼 얘네들의 교점은 어차피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찾아도 되겠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연립하는 대상이 f랑 g를 연립할 게 아니라 그냥 fx와 y는 x를 연립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루트 x-2 더하기 2는 x다 하시고, 자, 2 건너가시면 x-2, 양변 제곱하시면 x-2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그래서 넘어가셔서 정리하시면 제곱 5x 플러스 6 되면서, 자,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x는 2, x는 3을 답으로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근 두 개를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결국 y는 x와의 교점이었으니까 x좌표가 2면 y좌표도 당연히 2, 그리고 여기도 y좌표도 3. 그래서 2,2와 3,3 사이에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셔도 됐었다. 되시겠습니까? 그 관계성도 찾아보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13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2번에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되어 있는 이 녀석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넓이를 진짜 구하라고 하겠니? 그렇진 않겠죠. 분명 우리는 다각형의 넓이 공식만 알고 있으니 이런 매끄러운 녀석에 대해서는 분명 다각형으로 바꿔서 넓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느낌상 여기가 요 곡선과 매우 닮아 있지 않습니까? 자, 실제로도 fx를 보시면요, x가 0 이상일 땐 루트 x인데 x가 0보다 작을 땐 x제곱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루트 x와 x제곱의 관계를 모르진 않을 겁니다.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였죠. 맞습니까? 역함수 관계,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역함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이 곡선이 결국 어떻게 대칭 이동되면 이런 모양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추론을 하자면 이렇게 생긴 넓이가 여기 이렇게 생긴 요 넓이와 똑같지 않을까, 요 정도 느낌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여기 높이가 사실 여기 높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자, 그걸 좀 확인하러 가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저는 A의 좌표랑 그리고 B의 좌표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fx랑 여기는 직선을 서로 연립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로 여기 오른쪽은 루트 x 그리고 왼쪽은 x제곱입니다. 자, 근데 가장 먼저 y는 x제곱이랑 저 함수 x 더하기 3y-10은 0이다를 좀 연립을 해볼게요. 자, 이 직선은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인데, 자, 위에 있는 녀석도 조금만 바꾸면 3y는 3x제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연립을 한다고 치면 3y 자리에다가 3x제곱을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3x제곱 플러스 x-10은 0이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요, 인수분해 됩니다. 5, 2가 되겠고, 자,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주시게 되면은, 자, x의 값은 3분의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선생님, 이 둘 중에서 누구 써야 되나요? 자, 당연히 지금 x제곱과 만나는 곳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점의 좌표가 음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마이너스 2를 채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루트 x와도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요 식 자체는 3y는 3루트 x일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 주시게 되면은 3루트 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0이다. 자, 양면 제곱하셔서 9x는, 자, 여기도 제곱하시게 되면은 그냥 x-10을 제곱한 것과 똑같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9x 계산이 이렇게 하느냐, 그 플러스 100은 0이 될 테니까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마이너스 25와 마이너스 4로. 자, 그래서 x값은 4 또는 25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 이번에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기 양수이긴 한데 4예요? 아니면 25예요? 됐습니까? 4인지 25인지는 여러분들 뭘 보고 아셔야 되느냐,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여기서 양변 제곱을 하는 일을 벌여버렸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 있었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변 제곱을 해버리면서 결국 여기서 그리지 않았던 이 2차 함수 모양이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직선과 이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두 군데가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군데는 여기 이 B 지점에 있었던 거고, 다른 한 군데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작은 애가 바로 B의 x좌표였겠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여기랑 여기의 차이는, 여기는 y좌표가 음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루트 x는 치역 자체가 양수이기 때문에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를 가질 수 없어서 25가 그래서도 탈락입니다. 자, 요거 잘 찾아주시고, 그럼 x가 4인 상태인데,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부턴, 자, x가 4일 때 그때 y 값을 살펴보시면요, 루트 위에 있던 녀석이기 때문에 y값이 2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저의 추측이 맞았네요. 자, 바로 자, 여기 이 녀석의 넓이랑 그리고 여기 이 녀석의 넓이가 서로 같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었었는데, 자, 그러려면 이 높이가 서로 똑같아야 했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도 밑면 2고 여기도 윗면이 2인데다가 여기가 4인데 여기도 똑같이 2 대입해보면 4 나오죠. 자, 그러므로 요 부분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그냥 여기다가 꽉 채워서 해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없애버릴 거예요.
여기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자, 대신에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꼭꼭 채워 넣어서, 자 그러면 제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이렇게 여기 사다리꼴 넓이 하나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하러 가겠습니다. 자 저 사다리꼴을 아래에다가 다시 그려보면은, 자 여기는 길이가 2, 그리고 여기는 4,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요 직선이랑 그리고 직선의 y절편인 거죠. 그러면 x가 0일 때의 y값 찾으면 되니까 y값이 3분의 10이 나오네요. 따라서 여기는 3분의 10이었다. 자 그럼 이거 넓이 구해 보시게 되면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자 그리고 아랫변이랑 윗변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길이 서로 약분돼서 사라지니까 계산하시면 3분의 22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직각삼각형 넓이 저것도 구해 보시면은, 자 3분의 10에서 2를 빼야 이 높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0에서 2 빼보시게 되면은 3분의 4가 나오겠고, 이게 밑변이고, 자 높이는 요만큼이 4니까 자 높이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셔가지고, 자 약분해 주시게 되면 2, 그래서 3분의 8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는 3분의 8이다. 자 이 두 넓이 합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30, 즉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 10이라고 체크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133번 가보겠습니다. 자 133번 마지막 문제인데 또 하필 30번 문제네요. 자 쫄지 마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x가 다음과 같이 무리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x가 2 이상인 곳에서 정의된 gx라는 함수가 있다. 자 gx는 근데 독특한 게 fx이거나 혹은 f 인버스 x인데, 자 어쩔 때만 fx를 쓰는지를 봤더니 fx가 만약에 역함수보다도 쪼만하면, 즉 값이 작으면 얘를 쓰겠대요. 그리고 반면에 인버스는, 자 인버스를 쓰게 되는 경우는 그 인버스 함수가 기존의 함수보다 작거나 같으면 를 쓰겠답니다. 자 그러니까 gx라는 녀석은요 그냥 작은 애 쓰겠다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f 인버스 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gx는 어떤 걸 gx라고 하느냐, 바로 범위에 따라서 쪼만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구간을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 보시게 되면은, 자 맨 먼저 자 여기 알파를 기점으로 알파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자 지금 누가 더 작으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함수 fx가 더 작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채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f 인버스 x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채택하고, 자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는 f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gx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함수를. 되시겠습니까? 얘가 내가 찾는 gx라는 거. 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제가 fx를 밑에 문제를 읽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요 fx를 그려봅시다. 자, 그려야 그 다음에 함수 fx, gx의 그래프랑 그리고 이 직선이랑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 한다,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선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fx는 루트 ax-3 더하기 2인데요 a는 현재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어쨌든 출발점 자체가 a분의 3,2라는 거, 자 요것도 못 찾으시면 안 됩니다. 출발점이 이거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도 양수, 그리고 루트 앞에도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라는 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fx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또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a 값에 따라서 이 모양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함수도. 맞습니까? 자, 그런데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생각하셔야죠. 지금 y좌표는 어차피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검은색으로 하자. 자, y좌표는 그대로 2일 겁니다. 다만 a가 바뀌게 됐을 때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함수는 왼쪽으로 갈 거고요.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함수는 그냥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게, 막상 a분의 3이 있으니까 기존에 a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건 그냥 보세요, 눈으로. 그러면 a분의 1은 역수 취해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겠고, 그래서 a분의 3은
결국 양변에 3 곱해주면 2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 값은 2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자, 이게 어떤 도움을 받는지는 이제 추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바로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역함수를 또 그려봐야 되는데, 역함수에선 절대 빠질 수 없는 직선, 네, 바로 y는 x입니다. 자, 근데 y는 x를 어디다 그려야 될까가 이제 고민인데, 자, a분의 3은 아무리 커봐야 2까지가 최대입니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2였다라고 한다면 여기 점이 결국 2,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y는 x의 직선은, 자,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a가 이제 2분의 3보다 점점 더 커질 거잖아요. 2분의 3일 때가 사실상 이제 2인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a가 2분의 3보다 더 커지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이 무리함수는 점점 왼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y는 x 그려놓고, 자, 여기에 y는 2 레이를 깔아 놓은 다음에, 자, fx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최대 이렇게까지 또 갈 수 있고.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x는 2라고 하는 레일이 깔리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역함수는 이렇게 y는 x를 지나게, 디테일 이렇게 지나게 되겠고, fx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역함수는 이렇게.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보고 생각해보자. 어차피 지금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정의역 자체가 2 이상인 것부터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 왼쪽은 안 볼 거예요. 왼쪽은 안 볼 거고, 이 기점으로 왼쪽은 안 볼 거고, 오른쪽만 볼 거기 때문에, 자, 오른쪽만 봤을 때, 자, gx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랑 얘 중에서 작은 애를 채택할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누구야? 그쵸, 여기 있는 얘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교점에서 한번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누가 작아져? 네, 여기 있는 fx가 작아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선 fx가 채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기점으로? 네, 이 교점을 기점으로. 그리고 그 교점 이전에는 역함수가 채택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gx는 저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게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gx랑 그리고 y는 x-n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겠대요. 자, 이렇게 hn이라고 쓴 이유는 뭐겠어? 네, n의 값에 따라서 n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생각해야 될 거, hn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점의 개수니까 0 아니면 1 아니면 2 등등등, 자, 요런 함수값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조건 h1이랑 h3은 똑같은데, 근데 h2가 좀 더 크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n이 2일 때가 저기가 좀 더 크다라는 거죠.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자, 그럼 n이 뭔지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있는 직선에서 y는 x-n인데, 자, 저거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잖아요. 자,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인 건데, 봐봐, n의 값이 어쨌든 일단 자연수고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노란색 함수는 내려갑니다. 당연하죠, y절편이니까. 자, 그래서 n이 y절편에 음수 붙인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려가게 될 텐데, 자, 그러면 이 연혁을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가 현재 y는 x인 상태예요. y절편이 0인 녀석. 그러면 y는 x-n인 녀석은 얘보다, 이 빨간색 직선보단 당연히 아래쪽에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초록색이랑 만나는 교점이 일단은 몇 개부터 시작인 거야? 네, 이렇게 2개부터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럼 교점이 2개였었다가, 자, 점점 또 내려가다 보면은, 자, 2개였다가, 자, 요 순간에도 교점이 몇 개가 돼요? 그쵸, 2개가 되겠죠. 자, 교점이 2개가 되고, 자, 그 후에는 몇 개가 돼요? 네, 1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아, 근데 그림을 또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무리함수처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다고 치자. 자, 좀 과장되게 그려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얘가 평행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평행이동을 하다 보면은 교점이 2개인 것부터 시작해서 2개. 자, 요 순간에는 이제 3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3개가 됐다가 다시 또 여기서 한동안 또 3개였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돼요? 네, 다시 2개가 됩니다.
그 후부터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뭐 제가 어쩌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봤더니 여러분들 H1이랑 H3이 일단 똑같고요. 그러면 H1이랑 H3은 똑같은데 H2일 때는 함수값이 더 크대요. 자, 그건 무슨 얘기야? H1은 뭐 그냥 추론을 해보자면 2라고 쳐보자. H1이 2였어. 교점이 2개였어. 그럼 H3도 교점이 2개였어야겠죠. 자, H3은 교점이 2개야. 이렇게 2개야. 이렇게 접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 H1이 2일 때 H3도 2면은 요게 이렇게 H1이 이거고, 자, 이렇게 써주자. 자, 선생님 요거는 N이 1일 때고 n이 3일 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 n이 2일 때는 더 그 교점의 개수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n이 2일 때는 이 사이에 있을 텐데 네, 교점의 개수가 여전히 똑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n이 3일 때는 여기서 2개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서 2개가 나왔어야 했던 거고, 그러면 추론컨대 n이 2일 때는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여기 3개, 이렇게 해서 3개였거나 이렇게 해서 3개였거나. 근데 선생님 누가 3개인지는 뭐 중요한가요? 안 중요하죠. 뭐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거를. 자, 근데 하나 확실한 건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n이 3일 때 어쩔 수밖에 없어. 이렇게 n이 3일 때의 직선과 여기 있는 무리함수가 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접할 수밖에 없다. 역함수와 그리고 여기 있는 y는 x-3이. 그러면 이 둘을 연립하게 됐을 때 교점이라고 하지 말고 실근이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연립하는 게 만약에 귀찮다면 이거 선생님 그럼 또 F 인버스도 구하고 그 다음에 얘랑 또 연립도 해야 되고 너무 귀찮아요 라고 하면은, 자, 얘랑 얘가 접한다는 건 곧 이거를 y는 x 대칭시켜서 여기 있는 fx랑 그리고 요 y는 x-3도 y는 x 대칭시키면 x랑 y만 바꾸면 되잖아. 그럼 결국 이게 어떻게 돼? x는 y-3이 되면서 결국 대칭 이동된 게 x 플러스 3일 거 아닙니까? 그럼 x 플러스 3이랑 fx랑 연립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대타로 fx랑 y는 x 플러스 3을 연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현재 루트 ax-3 더하기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3 그대로인 건데, 이 둘 연립하시게 되면은 x 더하기 3이 루트 ax-3 더하기 2다. 자, 그럼 2 건너가셔서 1이 되겠고요. 제곱해 주시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ax-3이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그리고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겠고, 자, 이게 어쨌든 실근을 한 개만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 해보시면요, 2-a의 제곱은 그냥 a-2의 제곱 하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16이 0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2의 제곱이 16이니까 a-2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 따라서 a의 값은 6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2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a의 값은 아까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채택해야 되는 건 6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a의 값이 6인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근데 뭘 구하는 거였어? G4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a 값 알고 있으니까 fx는 루트 6x-3 더하기 2인 거겠고, 자, G4를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 4를 갖다가 위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래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조금 고민이 되겠죠. 자, 이 4일 때가 다 지워놓고 생각해보면은 x는 2가 여기 있다는 건 알겠는데 4가 이 역함수 쪽에 있는 n지 아니면 4가 f 쪽에 있는 n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이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y는 x랑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갈라지잖아요, 함수가. 왼쪽은 f 인버스, 오른쪽은 f. 자, 그러다 보니까 교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 5가 나왔어. 그럼 4는 왼쪽에 있었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3이었어. 그럼 4는 오른쪽에 있었겠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교점의 좌표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fx랑 그리고 y는 x를 연립해 보시게 되면요, x는 루트 6x-3 더하기 2다. 2 건너가셔서 여기 x-2 해주시고 제곱하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6x-3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은 0이 되겠고, 자, 요거 x값 실제로 찾아보시게 되면
되면요, 밑에 건 지워주고, 자 근해 공식에 의해서 짝수 근해 공식으로 자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7, 즉 여기가 18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는 5보다 더 큰 애고 하나는 5보다 더 작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5 빼기 루트 18인데 루트 18은 대충 4점 얼마잖아. 난 근데 지금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값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5 플러스 루트 18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기준점이 5보다 훨씬 큰 게 이게 기준이 나와버려가지고 결국 4는 이 왼쪽에 있었네. 즉 그래서 4는 F 인버스한테 대입해주면 됐던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4를 갖다가 F 인버스한테 대입해주면 되는데 어머나,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했던 거는 F 인버스 4 값이었네. 자 이걸 모르네. 그러면 기존의 fx를 도움을 받아서 구하면 되겠네. 자 기존의 F 인버스 4가 별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F 별이 4가 나온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fx는 루트 6x 뭐였지? 6x-3 더하기 2였는데요. 자 그러면 F별을 넣었더니 4가 나온다. 자 그래서 4는 루트 6별-3 더하기 2가 되면서 자 2 건너가시게 되면 여기가 2 제곱하시게 되면 4는 6별-3 되면서 자 3 건너가시면 여기가 7이 되겠고 자 결과적으로 별은 6분의 7이 될 겁니다. 자 이게 내가 구하고자 했던 P분의 Q였던 거고 자 P랑 Q를 더해 주시게 되면 정답은 1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133번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경우의 수 풀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